그럼 마약왕 박광렬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일 잘 알만한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아유, 박광렬? 아? 박광렬? I only little can understand English. 국내에서 전 세계 마약류를 국내에 받아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또 다른 라인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화면 속의 주인공이죠. 과거 박광렬을 직접 수사했던 전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김대규 교수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광렬이 9년 만에 국내로 송환이 됐어요. 직접 수사하셨던 전직 마약 범죄수사계장으로서 감회가 어떠십니까? 알던니가 빠졌다는 느낌일까요? 알턴니가 빠졌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마약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제가 경찰을 떠난 지 한 2년 됐습니다. 예. 마지막 추적한 남은 퍼즐이었는데 그게 오늘 들어오는 거 보고 정말 이렇게 속이 시원하다. 앞으로 우리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그 마지막 퍼즐이 이제 맞아지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알턴니가 빠진 같은 느낌입니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거다. 우리 국내 마약 수사에. 왜냐하면 근데 저는 박광렬을 제일 잘 알만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인천공항에서 송환됐을 당시 영상을 보면서 저 김 교수와 한번 말을 나눠보고 싶은 게 뭐냐면 쭉 봤을 때 뭐 취재진에게 남자도 아니야 뭐 이런 말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안 했고 그리고 아예 비행기 안에서는 수갑 풀고 가면 안 되냐 뭔가 이렇게 떳떳하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본인 어차피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요. 제가 마약 범죄 수사를 한 10년 이상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하도 많은 마약류 사범을 만나봤는데요. 예. 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이런 피의자들은 특징이 자기 자신을 좀 가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과도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내가 그런 낸데, 사람들? 예. 내가 낸데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텔레그램 마약을 거래하는 조직들에 보면요. 예. 우리가 보면 동남아 3대 마약왕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 마약 3대왕. 예, 그 안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가 이렇게 최고라는 걸 아하. 하는데 아마 이렇게 그런 모습 최고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텔레그램상에서 마약 왕이 예. 이 수갑을 차고 이렇게 국내에 송환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지 않았겠나. 아하. 그러니까 좀 가잉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고 그 언론에서 왕이라는 별칭까지 붙여줬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취재진에게 삿대질도 하고 마스크 안 쓰고 뭐 나는 뭐 이 정도의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리고 그 사태질 하는 모습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예. 그 당시에 보니까 이 마약 박광렬이 해외에서 이렇게 필리핀에 있을 때 수감돼 있을 때 예. 국내 다양한 언론에서 이렇게 직접 취재하러 간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직접 만난 취재진이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직접 눈이 부딪히니까 그렇죠. 그게 넌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아마 약간의 자기 화풀이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제가 사실은 오늘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까 잠깐 나갔던 박광렬은 누구인지 그 그래픽을 한번 다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보면 처음부터 범죄자였던 건 아닌 것 같고 저렇게 과거 국내에 생참치를 수입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던 평범한 사업가에서 사업 실패로 다단계에 뛰어들었다가 저렇게 필리핀의 한 상탕수수 밭에서 한국인 3명 살해하고 그래서 국내에 알려지게 됐다. 직접 수사하셨을 때 네. 김대규 교수께서 네. 박광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느꼈어요? 저희들도 실제 박광렬이라는 인물이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요. 예. 직접 만나거나 조사한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단지 국내에서 최근에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 형태가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예. 실제 텔레그램 상에서 저희들도 최초 수사를 할 때가 2019년, 20년도에 예. 국내 마약류 범죄가 텔레그램을 많이 이용할 때거든요. 예. 저희들도 특이한 인물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 걸 보고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예. 저희들이 용호남 지역에서 판매하는 하부 조직책을 판매책을 근거로 합니다. 마약 유통 판매책이요. 용호남 지역에서 이 영남 지역에서 판매하는 조직책인데 예. 추적 상선을 이 마약 조직이 굉장히 점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추적에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바티칸 킹덤이라는 거기서 멈췄거든요. 또 다른 이제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바티칸 킹덤이요. 국내 최대 마약 총책이라 국내 최대 맞습니다. 총책 바티칸 킹덤. 예. 거기서 멈췄는데 결국은 마약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 중에 필리핀 동남아 쪽에서 생산된 마약이 들어왔다. 그게 공급한 해외 총책이 마약왕 전 세계로 불리는 박광렬이라는 걸 그 당시에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마약을 유통했고 국내에서 마약 총책인 바티칸 킹덤과 결합해서 저 지금 필리핀에 있던 마약왕 박학렬 얘기까지 하나하나 꼬리를 잡듯이 수사를 했다. 제가 더불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바티칸 킹덤이라는 이 닉네임을 실제 마약왕 전 세계가 이걸 만들어줬습니다. 아하, 예. 내가 관리하는 마약을 판매하는 국내 총책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예. 그 조직을 바티칸 킹덤을 키운 거죠. 근데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면 네. 뭐 저도 뭐 취재를 하면서 마약 관련 혹은 경찰 취재를 했을 때도 네. 물론 이 유통책이 워낙 그 피라미드 다단계 형식으로 조직이 돼 있다 보니까 짝 덜미 잡기 참 어렵던데 네. 아무리 그래도 텔레그램과 이 가상자산으로 이렇게까지 마약왕으로 불리고 박학렬이 괴물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필리핀 교도소의 수감 중에 최근 마약류 거래 행태가 주로 텔레그램을 같은 SNS를 이용하니까 예.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 실제 필리핀 교도소 내에서 약간의 필리핀 내 부패된 어떤 사법 체계 하에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게 그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호화 수감 생활이 그 동력이 됐다. 네.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아무리 뭐 다른 나라라도 선뜻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네. 에어컨, 개인 휴대전화 쓰고 뭐 연인과의 면회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박학렬이 수감돼 있던 우리 필리핀에 있는 교도소가요. 마닐라 외곽에 있는 교도소인데요. 일명 그 MVP라고 누 빌리비드 교도소랍니다. 예. 여기에 수감된 피의자들을 보면 대다수가 살인이나 예. 신체 상해와 관련된 피의자들이 한 45% 정도 가까이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특히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마약 거래와 관련된 건물들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안에서는 주로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예. 특히 또 음식도 사 먹을 수가 있고 그렇죠. 운동도 하고 심지어는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 그럼 뭐 교도소가 아닌 거잖아요. 실제 교도소로 지칭이 되고 있지만요. 예. 가장 이 두꺼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범죄자 마을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학렬이 그동안에 이제 마약 그 점 조직을 만들면서 유통 조직을 완전히 굳혀놨고 네네. 사람들 그 국내든 필리핀 경찰이든 손에 닿을 수 없는 그렇지만 수감되어 있는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그 텔레그램과 가상자산 이용해서 휴대전화를 그냥 마음껏 본인이 마약 유통책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취급하지 않는 마약이 없다라고 단언했을 정도라는데요. 제가 이후에 결국은 저희 바티칸 킹덤을 근거하고 예. 마약왕 전 세계의 박학렬의 존재를 확인하고요. 예. 추적 중인 걸 사실을 알고도 실제 교도소 내에서 국내에 또 다른 판매를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근거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박학렬과 국내 판매 측이 주고받은 그 텔레그램 채팅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예. 전 세계에 존재하는 마약은 자기가 다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아니, 잠깐만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비전문가니까 도대체 저 안에서 아무리 호화 수감 생활이라도 전 세계에 있는 마약을 모두 취급한다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그 아까 전에 입국하면서 말씀드린 약간 자기 가시욕이 좀 이게 가미되지 않았나.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마약을 저 정도 그 레벨이 되면요. 마약을 거래하는 거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 3대 왕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오히려 그들끼리 카르텔 자기들끼리 카테고리 하면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하는 그런 것도 일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약은 곧 돈이고 저 필리핀에서 수감돼서 국내로 송환되는 데까지 무려 9년이 걸렸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저 마약왕 박학렬의 네. 그 여러 유통 수완과 마약 수법 모든 걸 취급한다는 걸로 30억 원을 벌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제가 그 당시 바티칸 킹덤을 근거했을 때가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이 49억 상당입니다. 49억이요. 네. 실제 저희들이 직접 박학렬을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갔던 공범들이라든지 실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소 뭐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까지 이렇게 국내로 필로폰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실제 현재 시세를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박학렬이 이게 신병이 완전히 우리나라에 넘어온 게 아니라면서요? 네,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요. 우리 한국과 필리핀 양국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 체결되어 있지만 실제 원칙은 주로 이렇게 필리핀에서 사탕수수받은 살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60년을 승부받았기 때문에 국내 송환하려면 그 형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단 그 안에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단 양국이 합의가 되면
행집행을 필리핀에서 행집행을 정지시키고 예. 국내로 임시 인도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요청한 게 그러게요. 임시 인도를 한 겁니다. 일주일 만에 그게 좀 예, 속전속결로 충분히 됐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들어왔죠. 지금 현재 그 단점이 또 뭐냐면요. 예. 임시 인도 기간 동안에 수사와 재판이 종료되면요. 필리핀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살인죄는 필리핀에서 유죄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마약 수사하는 별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송환할 때 임시 인도 조건에 그게 지금 마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제 9년 만에 필리핀에서 송환이 됐고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의정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학렬이. 네, 맞습니다. 의정부 구치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구치소가 아니죠. 의정부 교도소. 예, 그 경기북부 경찰청 그 강력수사대에서 이렇게 의정부에서. 조사하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지금이야 지금 수감됐기 때문에 국내 박학렬은 지금 김대희 교수의 얼굴 못 보겠지만 네. 화면 보고 네. 박학렬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무슨 말 해주시겠습니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수사를 해보니까요, 언론사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걸 들었거든요. 내가 증거 있냐? 예,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만 해라. 100% 기술시켜주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수사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알터니가 빠졌다는 표현처럼 무척이나 표정이 밝으신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수사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전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김대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